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유기산업 대표이사 박준호입니다. 네, 오늘 일정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저희가 이제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 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지금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전장가지를 이용한 바이오차 제조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드리면 먼저 이제 제가 인문학과를 나와서 주역 중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 궁즉변, 변즉등, 홍즉고, 시자천우지, 길무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에서 보면 궁지에 눌리면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지금 하는 모든 어떤 일이든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기후 변화 위기 부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저희 인간은 지금까지도 부족하고 힘이 없고 그렇지만 결국은 가장 지구 위에서 지금까지 잘 연속적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기후위기 관련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이 방법을 해결하면 결국은 또 오랫동안 인류의 영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부문 기후위기 대책 보면 작년도 12월 27일에 농림부 차관님께서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부문에서 2018년 기준으로 발생량은 2,470만 톤이고요. 거기서 2030년 저감하는 부분이 27.1%를 저감해서 1,800만 톤까지 줄이겠고 2050년까지 1,240만 톤까지 37.7%를 저감하겠다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로드맵을 보면 바이오차 아까도 다 설명했던 부분인데 바이오차를 2030년까지 9% 해서 그리고 2050년까지 10% 감축량 6만 5천 톤 그리고 가축분유 이용해서 약 2,355인데 이거는 이제 바이오차뿐만 아니라 연료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사실은 원료입니다. 그래서 그 원료가 얼마나 있냐 이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했을 때 2019년 12월 달에 농업 바이오매스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농림식품부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여기에 보면 많은 게 나와 있는데 농업계에서 발생한 전체 바이오매스 중에서 농업계에서 발생하는 게 가축분유 그리고 농산부산물, 에너지 작물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폐기물, 살림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농업계에서 나와 있는 것들 가축분 중에서 우분, 돈분, 개분 그리고 농산부산물 중에서 가장 많은 볏짚, 왕겨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정가지 그리고 고추대
뭐 콩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가축 분뇨하고 농산물인데 볏짚하고 왕겨는 거의 뭐 100% 가량 거의 100% 재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 올바른 원료는 계속 재활용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올바른 재료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주인님께 살펴봐야 할 부분은 고축대가 한 67만 톤, 63만 톤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년가지가 14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200만 톤 정도의 그런 버려지는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바이오매스가 나오는데요. 이 바이오매스하고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아까 5,500만 톤 유재 박사님 5,600만 톤 얘기하셨는데 6천만 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 식생활 때문에 가축분뇨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 이상의 그런 양이 발생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원료를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물증을 따져야 합니다. 보통 이제 축분이 수분함수율 80%, 우분 같은 경우는 7, 80% 그리고 동분 같은 경우는 97% 정도가 다 수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대충 80%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70%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해도 뭐 거의 1942, 420만 톤 정도의 그런 맞나요? 아닙니다. 368 거의 200만 톤 정도 6천만 톤 정도의 그런 수분 건물중이 건물에 그런 우분이 축분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축대나 그리고 전정가지 같은 경우는 200만 톤 정도에서 수분함수율 한 40%, 30-40%를 가정한다고 그러면 22, 거의 120만 톤 정도 그 정도의 양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볏짚 그 다음에 이 양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왕겨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볏짚하고 왕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과전정지 65만 톤, 포도 27만 톤, 배 13만 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도 6천만 톤 정도를 저희는 계산했는데 저희가 이제 계산한 거는 발생량 2018년 축분 총량을 보면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 여기 이제 가지고 계산했을 때 1008 가축분뇨 발생량이 1008 죄송합니다. 예, 두 배로 185 18만 5,069루베인데 이 69루베를 수분 비중 1.1로 곱해서 하면 거의 6천만 톤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랬을 때 이제 저희가 사용했을 때 바이오차로의 대안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농산부산물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부분들을 확인해보면 농산부산물은 매년 나오는 게 아까 140만 톤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전까지고요. 거의 200만 톤 이상이 나오는데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화로 인해서 매년 태우는데 그 실화로 인해서 산불들의 위험이 발생하고 있고 소각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물 처리에 농민들은 이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바이오차 원료로 바꾸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축분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온실가스 문제, 그 다음에 악취 문제, 미세먼지 문제, 토양 양분 측정 문제, 그 다음에 수질 부영화, 영양화 문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거를 바이오차로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거는
그 농업부산물, 축분, 그 다음에 농산부산물, 아까 그런 전정가지나 홍대, 뭐, 고추대, 이런 것들을 저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에 시간이 짧은데, 그냥, 보통 이제 저희가 인벤토리상, 보면, 이제 이 축분 처리 방법론에 있어서 인벤토리상 보면 한 450만 톤이 이 축분 처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축분을 갖다가 발효하면서 발생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이 450만 톤이라고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생하는 450만 톤의 축분을 저희는 바이오차로 만약에 바꾼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루 부수이 되지 않고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450만 톤을 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축분 처리 방법론에 의해서 저희가 450만 톤이 아니라 지금 2018년 기준으로는 뭐 490만 톤 정도 되는데, 이 양과 그리고 바이오차 방법론, 그래서 전정지, 왕겨, 고추대, 축분 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저희가 이제 총량을 가지고 온실가스, 아까 이제 그 김철 본부장님이 얘기해줬던 IPCC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한 거거든요. 연간 발생량 140만 톤이면 여기에 이제 건물이 한 96만 톤 정도 되고, 이거를 갖다가 바이오차로 만들면 한 33% 정도 나오거든요. 33%를 계산해서 그 바이오차의 탄소량을 계산한 겁니다. 보통 이제 전정가지는 한 80% 정도 나오니까 27만 4천 톤이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잔존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기산업에서 하는 TLOD 같은 경우에는 500도 정도에서 이게 그 탄화가 되기 때문에 0.8을 곱하면 21만 9,520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는 탄소의 함량이고요. 총 탄소의 함량이고, 이 총 탄소의 함량에다가 그 분자량의 탄소의 12를 전체 CO2로 나누면 3.6667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의 저감량은 80만 톤 정도, 그리고 왕겨가 36만 톤, 그리고 구축대 뭐 37만 톤, 그리고 축분이 가장 많은데 한 290만 톤 정도 해서 전체 한 440만 톤. 이거를 좀 저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그 전정가지나 축분, 이렇게 쓸 수 있는 바이오매스들을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양으로 바이오차를 만들었을 때 활용 가능한 그런 양들을 저희가 뽑아봤을 때 이 정도예요. 거의 1000만 톤, 945만 톤입니다. 그런데 그 저희가 2050년까지 농림부에서는 930만 톤 정도를 저감하겠다. 그 37.7% 해가지고 930만 톤 정도를 저감하겠다 했는데, 바이오차 방법론으로 이거를 잘만 만들면 정말 그거를 다 전환하고도 남는 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이오차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큰 그림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바이오차 부분에 있어서 축분 바이오차 부분이 뭐 요즘에 핫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차 관련된 예산 중에서 축분 바이오차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분 바이오차를 설명하자면, 결국은 축분 바이오차에서 가장 문제점은 수분 함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수분 함수를 얼마나 낮추느냐, 어떤 방법으로 낮추느냐, 그리고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낮추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식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축분 100톤을 가지고 건조를 25% 정도로 건조를 시키면 물 건조량이 775톤 정도가 물 건조량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건조 에너지가 800칼로리 정도, 물 1kg를 날리는데 800칼로리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한 6천만 칼로리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LPG를 사용해서 LPG의 그 열량이
12,040칼로리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걸 나누면 거의 4,983kg의 LNG가 들어가는데 이 LNG를 LNG 가격이 지금 한 킬로그램당 2,000원 정도 하거든요. 1,000 몇백 원이던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루베스로 따지는 거고요. 리터당 따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거는 킬로그램 수로 따졌을 때 2,000원 정도를 가정했을 때 지금 총 금액이 990만 원, 하루에 990만 원, 일일 연료비로만 이거를 건조를 그냥 축구를 건조해야 한다 그러면 이 정도의 1,000만 원 정도의 일일 건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운 그런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랬을 때 온실가스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온실가스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차 방법론은 그대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축분 처리 방법론에 의해서 한 14톤 정도의 하루 14톤 정도 만약 100톤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13톤 정도의 그 축분 처리 이 방법론에 의해서 14톤 정도 처리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건조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 그 LPG의 환산 개수로 나눠버리면 14.4톤 정도의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방법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렵고 그거에 대한 축분을 갖다가 바이오차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조금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던 게 이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TLD 방법을 하면 아까도 유지호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할 때 신가스가 나오는데 이 신가스량이 축분했을 때 한 1000칼로리 정도 1kg당 한 1000칼로리 정도 발생하고요. 이 발생한 1200칼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산정한 거고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1000칼로리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분 함수율이 한 60% 정도까지만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 밸런스는 가능해서 이게 이제 축분 건조할 때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게 조금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정가지 고추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열량을 축분을 건조하는 데 사용한다 이런 계획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다른 연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올 4월 달에 농림부에서 한 그 축분 바이오차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영덕울진에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50도로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이 건조를 통해서 바이오차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칠성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에너지 기술 연구원이랑 같이 지금 축분 바이오차 방법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막 두서없이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이제 제가 그 바이오차 관련돼서 거의 2001년부터 유기산업은 20년 동안 바이오차를 생산해 왔는데 지금에 있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바이오차의 국내 기준 설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내 기준을 설정하면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을 설정한다. HC 비율 아까도 얘기했지만 HC 비율 0.7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기준들 국제 기준 표준들이 있는데 그 표준들을 맞춘다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근거에 맞춰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게 만약에 이 기준이 없다 그러면 없거나 아니면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러면 악화가 야망을 부추갈 수도 있고 해외에서 사오는 것들이나 다른 방법으로 인한 것들을 위해서 국내 산업들은 분명히
국내 바이오차 시장은 국내 기업들이 아닌 타 기업들의 타 외국이나 이런 기업들의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차에 대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이거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빨리 진행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방법에 있어서 좀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법의 편입 이 부분도 아직까지 편입 안 되는데 조금 빨리 편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현장 적용성 평가 계속 아까도 이제 현장 적용성 평가나 장점 파악 아까도 지금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선일 박사님께서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장점들을 계속 파악해서 지도 방법들을 모색해서 농민들에게 그거를 계속 홍보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차 지원 사업 규정 확립 및 지원 사업 확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바이오차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에 좀 올바른 지원 사업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 기준에 맞는 표준에 맞는 바이오차가 시중에 지원 사업이 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농민들은 그게 HC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저온탄화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이 보조 사업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 농민들은 그 바이오차에 맞는 방법들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찾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나중에는 진짜 HC 비율이 맞고 이런 규격이 아니라 그게 진짜 바이오차인지 농민들은 착각할 거고요. 그런 현상이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기에 조금 정책적으로 빨리 그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